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2025년 달력도 이제 며칠 후면 마지막 장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한 해 동안 미뤄뒀던 목표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이루지 못한 데서 큰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을 나만의 목표를 다시 꺼내 실천하는 실행의 달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도했다는 뿌듯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멋진 마무리를 응원하며 11월 마지막 CTV 뉴스 시작합니다. 제6차 총회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가 총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첫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기념관 설립 추진을 위한 위원 선정 등 조직 구성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회기 기념사업특별위원회의 한 분과였던 토마스 선교사 기념사업이 정책총회를 통해 총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건립은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역사를 끄집어내서 반듯하게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성교 160주년 복음 전파는 올해와 내년이 다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건립은 지난 회기부터 이어진 미완의 사역입니다. 이에 설립위원회는 2026년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조직 구성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 서기에는 이봉우 목사, 총무에 직전 장로 부총회장 김영권 장로, 회계에 한병지 장로를 선임했습니다. 또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실무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백령도 현지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사 선교 연구 전문가, 교수, 언론인 등 관련 분야 신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원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자이자 순교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를 계승한 교단의 결의 정신과 신앙 정체성이 기념관 설립의 근거임을 공감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1865년에 토마스가 두문진항을 통해서 백령도에 성경 전례하고 복음 전한 거 맞잖아요. 그 후에 1년에 대동강 가서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 교회사뿐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 기념관은 그분의 정신, 이걸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역사적인 현장 두무지는 변경될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곳에 역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위원회는 기념관 설립의 핵심 가치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정신의 계승에 있는 만큼 역사적 공간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후 사료 확보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념관이 이제 또 세워지게 되면 아마 더 많은 홍보 효과가 나타나서 복음이 잘 전파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총회가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10회 총회 안에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는 전국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도록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헌신을 알리는 일에 우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학술 세미나와 순례 코스 등 신학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기독신문 CTV는 기념관 건립의 주간 언론사로 함께합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지난 제110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부족 현상에 따른 대안 차원의 헌의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총회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위원회가 임원 조직 후 첫 회의를 열고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위원회 위원장 한기영 목사는 부교역자 부족 상황 등을 담은 서울노회와 목포선호회의 헌의 내용을 언급하며 총회가 위임한 사역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방 소재 교회의 경우 부교역자 확보가 어려워 규모가 있는 교회들조차 자체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교단사나 지방신학교가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되 총회와 신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신대학교가 교회 학교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교회 교육사 과정도 검토해 실제적인 평신도 교육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도 집을 짓는 거니까 어느 정도 총신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 참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총신대학하고도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엇박자 되지 말고 같이 가자. 위원회는 총회가 주무부서로서 인준을 맡고 각 지역 신학교가 교육 주체가 되는 공동 커리큘럼을 구축한다면 평신도가 교회에서 교육, 신방, 상담 등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방 신학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매뉴얼, 수업료와 이수증 발급 등 실제적인 사안들을 위한 전체 틀짜기가 필요하다며 전북신학교 이남수 목사와 대전신학교 백현 목사 등 지방신학교 실무자를 초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통일교회 1인자죠. 고 문선명 교주의 아내이자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 씨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총재의 구속은 통일교 신자들에게도 상당한 회의감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통일교에 대한 이단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에 대한 이단 상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통일교에 대한 성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상담소협회와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유혹과 성역 없는 수사 등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통일교 내부의 불법 행위와 비리 의혹은 물론 정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스캔들의 전모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역 상담소 관계자와 이단 상담사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의 핵심 교리와 그 허구성을 분석하는 반증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13년 전 사망한 교주 문선명은 신앙촌 교주 박태선과 함께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의 제자였습니다. 통일교의 교리는 구원과 직결된 가정교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하와가 사단과의 성관계로 죄의 피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기괴한 원죄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를 주어야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단의 피가 흐르지 않는 새로운 피를 가진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문선명의 재림주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를 가진 사람이 와서 가정을 복귀를 시켜가지고 가정을 원죄가 없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정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의 구원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교가 피가름 교리로 가정 단위의 구원에 집착해온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이라 불리는 축복 결혼식을 가지면 원죄가 사라져 참 가정이 된다고 미혹합니다. 참 가정이 뭐가 없는 가정이에요? 원죄가 없는 가정. 그럼 원죄가 없는 문선명 가정은 전 통일교 가정의 뭐가 돼요? 모델이죠. 근데 원죄가 없는 가정이 완벽하냐? 내가 통일교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일교인이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콩가루예요. 교주 문선명이 죽자 통일교는 교주의 아내 한학자를 독생녀로 선언합니다. 이로써 통일교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에 하나뿐인 여성 메시아가 탄생한 꼴이 됐습니다. 자칭 인류의 참 어머니라는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를 위해 정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천일국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그 천일국의 왕은 한학자야. 근데 한학자가 힘없이 정부에 의해서 구속이 돼버리니까 통일교에 오래되고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정부 관료나 정계 인사를 포섭해 조직의 불법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며 일본이 통일교 법인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종교자유관련법이 지나치게 강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사이비 종교규제법 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자유법이 너무 강하고 그런 불법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약해서 어려웠겠지만 한학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 통일교의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 검사들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백십회기 정책총회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노회와 교회가 함께 그 방향성을 공유하며 실천해갈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총회는 오는 12월 4일 전국노회장 연석회의를 마련해 정책총회의 로드맵을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사역의 취지와 교회 현장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향을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노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국 165개 노회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CTV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